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 최근에 이제 세상병 순직 사망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을 박균택 의원님이 처음으로 지난번 입법청문회에서 제기를 하셨고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서 그게 이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제 모시게 됐고 오늘도 이제 그 문제를 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장 큰 의문점은 뭐냐면 임성근 사단장 전 사단장이 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정권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거든요. 의원님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답을 갖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의문이었고 밝혀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이 순수한 의도로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한 번만 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과를 보고해달라 예. 이렇게만 얘기하면 될 텐데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닥달을 하고 그러니까요. 외국에 나가 있는 장관한테 3번, 국내에 있는 차관한테 1번, 최소 4번의 전화를 해가면서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이건 정상적인 구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뒤에 분명히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의문을 그렇게 가졌던 건데 이 이제 어떤 그 말씀하시는 그 사안이 바로 그 부분을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사실 JTBC에서 보도한 녹취록 공개 내용을 보면 일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정황이 담긴 파일이 공개가 됐고 그게 사실은 지난번에 입법청문회 할 때 직접 질의를 하셨잖아요. 이모 씨를 아느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모 씨의 녹취 내용을 보면 본인이 VIP한테 얘기하겠다, 사퇴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내가라는 표현도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의원님 보실 때 그러면 모른다고 했던 말이 거짓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당시부터 본인이 모른다고 얘기할 당시부터 믿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아는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이런 그 예감이 뭐 충분히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제가 그 임성근 사단장에게 질문하기를 수중수색을 지시하거나 수중수색 사실을 알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전혀 몰랐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여주는데 본인이 수중수색 중인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줬음에도 그것을 만족해하는 장면을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진실성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걸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예를 들면 이 제보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제 처음 그때 입법청문회 때 질의하신 내용을 박 의원님 하셨으니까 이게 어디서 정보를 얻으셨는지 궁금. 물론 뭐 다 밝히실 필요는 없는데 제보를 받으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어디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신가요? 그 제보를 받았는데 그러시군요. 입법청문회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분이 그 내용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셨군요. 제보 내용이 정확히 그겁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이종호라는 인물이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주가 조작 사범이다. 근데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인데 임성근 그 중대장 과거 중대장 밑에서 근무했던 인물로 알려진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치는 않은데 골프 모임을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임성근 사성 장군 만들기 그 저 운동까지 펼치고 있다고 한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품기를 아니 해병대는 삼성 장군까지밖에 없는데 왜 사성 장군이냐 했더니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뭐 합참 차장인가 맞아요. 사성 장군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보를 했고 그 제보 내용을 그날 얘기를 하셨고 당시에 임성근 전 사단장은 모른다고 잡아뗐고 그러나 어제 녹취록의 내용만 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난 8월 9일 전화 통화가 녹취로 공개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하고 공익 제보자가 이 문제를 이제 제보를 했고 이제 그분이 제보하면서 이제 그 단톡방 안에 있는 이론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모 씨의 통화 내용, 임성근 골프 모임 추진 카톡방에 등장한 도이치 공범 이모 씨. 그럼 결국 지금 박 의원님이 보실 때는 이 이모 씨가 키맨이 돼서 소위 이제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김건희 여사와 임성근 전 사단장 사이에 어떤 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종호라는 인물이 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예. 말대로 결과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어떤 구도로 봤을 때 예. 그 지시의 그 과정을 봤었을 때 예.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뒤에서 작용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그런 지시는 내려올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뒤에 누가 있다. 예. 근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그때 그 역할을 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종호라는 사람이 대통령과 직접 알 수는 없는 관계인 것 그러니까요. 같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예. 계좌를 관리해주고 평소 본인도 안다고 시인을 했던 예.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이걸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대통령과 이모 씨의 영광을 고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와는 이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연계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럼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이 가능한 거네요. 예, 이종호 씨는 네, 과거 그 본인이 재판을 받을 때 네. 김건희 여사와 아는 관계라는 것도 본인이 법정에서 시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예. 그러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법정에서 시인한 거니까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본인은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한테 들은 얘기를 전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납득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제 쉽게 말하면 허풍이냐 진실한 것이냐 예, 이걸 묻는 그렇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허풍을 떠는 사람은 보통 예. 평소에 예. 관계를 자랑을 하고 어... 또 뭐 성과를 자랑하고 예. 앞으로 잘해줄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위기의 상황이 처하면 예. 실제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예. 좀 그 뒤로 빠지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표를 내서 사표가 수리되냐 마냐가 결정이 되고 예. 또 처벌을 받냐 마냐가 결정이 되는 그러한 위급한 순간에 예. 본인이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데 예. 허풍을 떠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겠죠. 못하죠. 또 예, 그게 맞습니다.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짓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사성 장군을 만드는 거. 왜냐면 저도 이제 해병대 출신이니까 사령관은 3스타거든요. 해군 참모총장 밑에 인사권과 재정권, 그러니까 이 회계나 예산권 이건 해군 참모총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성 장군을 만든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건 법이 바뀌어서 합참 차장이 사성 장군이 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을 거기 앉히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러면 이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이 이모 씨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되게 해보겠다는 의도와 시도를 갖고 김건희 여사한테 계속 얘기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도 모르는 사성 장군 승진 가능성을 네, 다 알고 네. 그걸 위해서 노력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녹취록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뭐 근거 없는 허풍이다. 남의 일인데 내가 아는 체 했다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진실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김 여사의 매개 역할을 이 씨가 했다. 이거는 이제 박 의원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고, 혹시 제보가 들어온 게 더 있거나 추가로 또 공개할 내용이 있으신도 궁금한데 여기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만. 그 입법 청문회 때 그 질문을 한 뒤로 예. 문자로 그 뭐 보내주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요? 예. 한 거의 5건에 가까운 내용이 들어왔는데 예. 근데 그 소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자랑하고 다니다 보니까 아는 분들 사이에 그 소문이 퍼져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고 예. 그런 소문을 전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아직도 박 의원님도 그러니까 임성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또 예를 들면 이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개입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이유는 특별히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왜 그랬을까는 계속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그 히스테리기가 있는 사람이 예. 닥달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약점이 잡혀서 그걸 안 그럴 수도 들어줬다가는 내가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에 그걸 자기가 위기에서 모면하려고 네. 들어주는 그런 관계 둘 중에 하나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럼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받아서 이해를 해보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 이모 씨는 이미 이제 처벌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을 관리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을 사람이고 이 사람이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거고 그게 혹시 약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보호할 구명하려고 했을까? 거기에는 이모 씨가 개입돼 있고 이모 씨는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사람이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공개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을 고려해서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게 이제 시나리오로 이제 생각을 예. 해보는 거죠.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그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씨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나리오가 맞다고 하면 충분히 설득 가능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김건희 임성근 연결한 골프 단톡방은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작이 뭐가 공작이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제보를 하는 거, 예. 또 제보를 토대로 질문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공작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예. 모든 범인을 잡는 과정도 다 공작이라고 얘기를 그걸 해야 할 수 텐데 있죠. 예. 진실을 밝히고 또 그것을 확인해주는 그 과정 여러 사람의 노력이 모아져서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인데 예. 그것을 공작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은 조금 네. 평소 권성동 의원님의 네. 인품에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근데 평소에 늘 국민의힘의 대체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몰카 공작 이렇게 막 몰아붙잖아요. 명품백 수수 의혹이 담긴 그 영상을 보고도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도 공작이래요. 뭐가 문제가 되면 다 공작이라고 그래요. 예. 특수부 검사 출신이어서 그러신가요? 아니, 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네, 뭐 네.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네. 그 어제 보니까 대통령 탄핵안이 탄핵 청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법사위에서 다루는데 예. 국힘의 어느 의원님이 예. 얘기하기를 그 북한 공산 뭐 주의자들의 뭐 책동에 책동에 의해서. 휘말린다고 했던가 동조하는 자들의 맞아요. 그런 얘기 움직임이라고 얘기했던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박규택 보고 의원이 아마 그런 얘기 하신 그런 걸로 말을 알고 하는 거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는데 예. 원래 그분들의 이제 뭐 지성이나 예. 뭐 인품이 원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그 목표 이게 예. 너무 강하고 그다음에 지켜주려고 해도 지켜줄 수 있는 논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좀 측은한 면도 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만 예.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들은 예. 그분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예.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이 원하는 그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셔야지 예. 그 신분을 본분을 망각한 채 예.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할까 이 시각에서 이른다고 한다면 예. 그 공직관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예. 그런 저 근본적인 마인드부터 좀 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 100% 맞고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와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이제 김정민 변호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성근 로비 증거 있다고 했다. 도이치 공범과 임성근 아는 사이라는 추가 증거가 있다. 또 공수처가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예를 들면 이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 말처럼 도이치 공범과 임성근 아는 사이라는 추가 증거 이제 녹취록도 있고 이런 부분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공수처는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될까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일단은 그 이종호 예. 이분이 이제 로비를 했을 거라는 강력한 이제 합리적인 그 저 의심이 의심. 들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씨의 그 핸드폰 통화 내역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일정을 확인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누구를 접촉해서 예. 이런 억지스러운 그 결과를 이끌어냈는가 예. 그걸 밝히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예. 그리고 공수처가 아직도 저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보니까 그 대통령의 경로서를 예.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임기훈 국방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 개인에 대해서조차 아예 압수수색을 아직 안 안고 했어요? 있다는 걸 보고 오. 깜짝 놀랐는데 예. 의지가 있다고 보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기본적인 노력들을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 통화 내역이 7월 19일부터 8월 초순 사이에 예. 순차적으로 없어질 텐데 예. 그 기록들을 확보를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이종호 씨에 대해서도 행적 확인을 못하고 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공수처는 이 건에 대해서 직무유기죄나 그걸 말린 상관이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히려 본인들이 최고의 수사기관이 아니고 예. 최고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책임감을 느끼고 좀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해 주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도 수사를 많이 해본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요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 로비설 그리고 최수근 해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의 발표는 또 어떻게 분석하세요?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경찰사에 남을 사건이 될 겁니다. 우리 1987 영화에 나오면 영화에 나오듯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있었죠. 사망하게 하는 그런 좀 희대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경찰의 수사 발표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고문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아마 그 다음으로 이게 희화화되는 그런 대상의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임성근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을 벌여라. 지시를 했다. 그다음에 카톡 사진을 보고 수중 수색 장면을 보고 홍보 활동을 잘하고 있구나 칭찬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수색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수중 수색 지시가 아니었다고 경찰이 해석하는 이 태도 이거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다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그 결정이 옳다고 믿는다면은 용화대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동안에 이제 검찰에 가려져 가지고 경찰은 비난을 받을 일이 없었는데 그랬었죠. 경찰한테 사건을 맡겨도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또 한 번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제2요구권, 거부권, 소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유로 들었던 것도 경찰의 발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 의문을 제기해 보면 경찰의 수사의 일정 부분 개입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생기고 첫째는요. 두 번째는 시점으로 보면 제2요구권 결재하기 전에 검찰의 발표가 먼저 이루어졌거든요. 그것도 비공개로 하려다가 비난이 많으니까 이제 공개를 했는데 경찰의 발표가 이런 걸 보면 이거는 특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근거가 지난 7월 1일인가 그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죠. 그때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거기에 그 출석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찰 수사가 그렇죠. 10일 후쯤 발표될 것 같다. 그 사건의 본질은 항명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경찰이라고 한다면 10일 후에 해야 되는 거죠. 아는 것도 이상한 것이지만 안다고 해도 저 오해를 안 받으려고 안 해야죠. 저 같으면 더 있다가 그렇죠. 20일 후에 열 것 같습니다. 짜고 정상이죠. 친다는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했어요. 10일 이내에 한 게 뭘까? 그 법안 거부권 그 시기에 맞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경찰이 어떻게 용화대 대변인 노릇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도대체 이 정부는 대통령실도 문제지만 그 산하의 사정기관들도 모두가 다 이 모양이냐? 참 국민들이 걱정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도 보면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제2요구권 사용하고 연결돼 있다고 보니까 결국 경찰의 발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임성근이 무혐의 처리가 됐잖아요. 그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이나 녹취록 쭉 들어보면 이게 전혀 개입이 안 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의원님이 그날 입법 청문회 질의한 내용만 봐도 개입된 게 명확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경찰 그 사건 결정을 했던 그 수사 경찰관들 아마 나중에 15만 경찰 동료들한테 아마 지금은 비공개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경찰에게 흑역사를 안겨준 사건이었다라고 공개적인 비난을 받는 고개를 들고 금몰 수가 없는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해 소환을 또 통보했습니다. 법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게 경찰이 내사 종결 수사 종결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이 또 착수를 했죠. 권익위에 권익위가 의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저 사건 수사가 거의 3년째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압수수색이
뭐 수백 회라고 수백 했더니 회라고, 검찰 300몇 발표가 뭐 130 몇 건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예. 세탁소, 식당, 뭐 온갖 가게까지 다 그렇게 예. 압수수색을 했는데 예. 아마 그게 규모가 예. 사용 규모가 뭐 예. 몇천만 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또는 몇백인지 몇십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서 저렇게 3년씩 수사하는 나라 그다음에 또 우리의 그 사례 예. 이런 걸 밝혀낼 수가 있을까? 너무 과도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비서관이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비서관이 사용했죠. 과연 그 이재명 전 대표의 예. 배우자께서 예. 그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공적인 의도, 그 공간의 손님들, 예, 맞아요. 용화대도 손님 오면 자기들 밥 먹는 그쵸. 거 당연히 하죠. 공용 비용으로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관련이 됐는지 이것도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가 참 의문이고, 예. 그리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 이 국회의원만 해도 이렇게 바쁜데 예, 도지사는 훨씬 바쁠 거 훨씬 아닙니까? 바쁘죠. 일이 많죠. 훨씬. 과일값을 누가 계산했냐, 아유, 그거를- 세탁비를 누가 계산했냐는 예, 식의 예.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을 예, 알긴 예.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를 다 부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좀 수긍하기 어렵죠. 예. 예.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그냥 지금 뭐 경기도 있었던 일, 성남시에서 했던 뭐 심지어는 본인이 도지사나 시장으로 했던 일까지도 지금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괴롭히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의원님 아시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나온 예, 물적 예. 증거가. 예. 그런데도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탄압이다. 이건 그렇게 볼 예. 수밖에 없는 거 예. 아닙니까?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예, 예. 김건희 여사는 3년째 출사라며요. 부르지도 못하고 예, 있다는 것. 그러니까요. 이것과 대비해 보면 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또 이제 변호인으로 활동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수사들이나 재판들에 있어서 왜냐하면 국민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은 워낙 정편이나 보수 언론들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검찰이 흘려준 정보 가지고 기사 쓰고 막 피의 사실 공포한 거 가지고 기사 쓰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의 주장만 나오거든요. 변호인의 주장은 나오지 않고. 근데 변호인의 입장에서 지금은 아니시지만 예전에 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 변호를 맡았던 사건, 예. 수사에 참여했던 사건 예, 예. 중에서는 예. 없습니다. 없죠. 언론에 나는 거 보고 예, 예. 엄청난 뭐가 있는 줄 알고 걱정하고 들어갔지만 예. 신문에 난 것이 다이고 오히려 더 이상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걸 보면서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난리를 쳤구나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예. 쟁점들이나 증거나 법리 예.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보도가 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훨씬 예. 문제가 예. 많다고 느낄 수가 있죠. 그럼 아니 최소한 변호인으로 활동하실 당시에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반박, 즉 변호인 측의 입장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뭐 이 변호인의 입장은 뭡니까? 뭐 이렇게 검찰은 발표하는데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혐의 내용이 뭔지 예. 뭘 문제 삼는지도 알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었고 예. 피신 조서를 받기 위해서 출석한 뒤로는 뭘 예.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알기는 알았지만 예. 답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하는 수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가서 설명해야지 여기서 자료를 내고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라고 해서 변론을 포기를 해버렸죠 아예. 그러다 보니까 예. 막상 제가 예. 수사 단계, 예. 검찰 단계의 변호사이긴 했습니다마는 예. 예. 별로 할 일이 없는 할 일이 상태가 없었던 됐군요. 변호사였던 예. 것을 오히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느끼신 것은 이거는 정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한 정치인을 코너로 몰아서 정치적 생명을 끊어내려고 하는 검찰의 무도한 수사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겠네요. 그렇죠. 예. 아.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설명해 볼까요? 그 백현동 사건 예, 한번 백현동 예를 사건 들어보면 있죠. 예, 맞습니다. 식품연구원 뭐 부지 네, 뭐 브로커가 꼈느니 네, 뭐 그런 얘기 옹벽이 있어서 옹벽 네, 아파트라 뭐 인허가가 문제가 있느니 뭐 누구와 친분이 있느니 온갖 문제를 다 제기를 해놨는데 예.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예. 그 사업의 시행자가 예. 200억을 준다는 걸 안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게 배임이라는 것인데 안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예. 그 땅을 예. 그 부지의 53%를 예. 기부 체납을 받았습니다. 성남시가. 아, 그렇군요. 원래는 국토부 지침에 하면 25%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더 53%나 많이 받은 받아냈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200억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무리한 거다. 음.
거기에 뭐 개입하는 형식만 취해주면 예. 그걸 명분으로 200을 더 주겠다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잘한 거잖아요. 공직자가 준다고 다 받습니까? 안 되죠. 안 받았으니까 배임이라는 것인데 만약에 받았으면 예. 성남 FC처럼 예. 이해관계가 있는 곳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제3자 뇌물, 제3자 뇌물, 그렇게 뇌물 되겠죠. 수수다. 이렇게 예. 또 갔을 보러 가능성이 가겠죠. 많은 사건이겠죠. 예. 예를 들면 되게 그런 그 아, 근본적인 의문점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도 예. 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그렇죠. 경남 FC 도금고인 예. 농협으로부터 예. 경남 FC에 후원을 해준 거 후원금을 받았죠. 그것은 범죄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 왜 성남 FC가 예. 농협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거는 받았던 것은 범죄가 범죄가 되고. 되는 것이냐 예. 이런 것들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국민에게 제대로 좀 공개가 되면 좋은데 그러지 그러니까요.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실제 핵심은 그건데 그건 얘기 안 해요 언론에서. 옹벽 얘기만 해요. 옹벽. 예. 허가 안 나는데 허가를 내줬다. 뭔가 예. 뇌물을 받은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야, 이렇게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뭐 이재명 악마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혐의 내용이 예. 공돈 200억을 안 받았다. 예. 이것이라는 걸 그걸 알면은 몰라요. 바로 그냥 수긍을 할 텐데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런 부분은 홍보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들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대부분의 사건이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합리적인 그 예. 판사라는 전제라면 네. 당연히 문제가 날 수밖에 없다. 음.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듣고 보니까 더 화가 나네요. 언론의 이런 그래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네.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의원님.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대책위 회의를 하셨다면서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해서 조선일보도 24일 시점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점이 나왔고 압수수색을 몇 건이나 했는지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근데 이게 통상적 절차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고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내용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도 의문이고 그럼 결국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뭐 예를 들면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아니면 소환을 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실정, 이 문자 폭탄의 문제 이런 문제를 덮고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수순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연일 수도 있겠죠. 예. 딱 한 건이었다고 한다면. 예.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예를 들어 반복되고 있죠. 어디입니까 강서구청장 예, 선거 강서구청장. 패배했을 때는 예. 그때도 그랬죠. 맞습니다. 백현동 사건으로 이재명 예, 대표를 예. 기소를 하고 예. 이번에 김건희 그 여사 예. 중앙지검에서 불이니 많이 문제가 되니까 예. 그냥 그것만 하면 될 걸 가지고 예. 굳이 김정숙 여사를 또 맞아요. 끼워넣어서 그랬었죠. 인도 출장 문제가 예. 배임이니 뭐 이런 뭐 범죄가 없는지 물타기를 살펴보겠다고 또 예. 같이 출범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도 또 이런 용화대와 정부의 예. 어려운 국면이 있다 보니까 예. 이걸 꺼내고 이게 반복된다면 그것이 우연이었다고 해도 그건 우연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로 예, 보여요. 예. 우연이 아닌 걸로 평가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러니까요. 것이겠죠. 맞습니다. 예. 참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만약 이제 이 건 법인카드 문제도 만약 기소를 하게 되면 기소권은 또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거의 뭐 매일 재판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야당 대표를 계속 법정에 불러내고 괴롭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어쨌든 기소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야 이거는 검찰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대통령의 정적을 예. 제거해 제거하기 주는 위해서. 정치 사냥극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과잉 수사도 아니고 예. 편파 수사도 아니고 예. 이것은 그냥 정치 사냥 수사다. 정치 사냥 수사다. 예.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이것은 뭐 정치 수사라고 봐도 뭐 할 예. 말이 없는 것이겠죠. 예.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그 탄핵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틀간에 걸쳐서 이번 다음 주인가요? 금요일 이틀간 예. 청문회를 하기로 했고요. 증인을 39명인가를 채택을 했고 그중에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 탄핵 안에 대한 조사도 지금 법사위에 넘어와 있잖아요. 예. 이게 조금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순서 때문에 좀 뒤로 밀렸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 탄핵안이 중요하고 국힘의 뭐 전당대회가 23일,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제 그 전당대회 그 지방 순회가 20일부터 시작됩니다.
뭐 그런 일정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은 예. 날짜가 몇 개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시급한 대통령 탄핵 청원을 예. 2날에 걸쳐서 다룰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휴가철에 뭐 7월 말 8월 초는 바로 시작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것도 직후에 이제 검사 탄핵 문제는 심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검사 탄핵 문제도 뭐 안 하는 건 아니고 시기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아니죠. 제가 이것도 물어볼게요. 이제 같이 수사도 하셨으니까 검찰총장이 이 검사 탄핵안을 법사위에 넘기는 안이 통과되자마자 거의 30분에 가까운 20분에서 30분에 가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이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입법부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수사나 뭐 고발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검찰총장의 발언은 적절합니까? 적절치가 않죠. 예. 대한민국의 어느 공무원이 예. 국회를 상대로 예. 그렇게 집단적인 반발을 합니까?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예. 평상시에 예. 과거의 과거 수준의 검찰의 모습을 보였을 때 국회가 이렇게까지 했다고 한다면 조금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정치 보복이다, 예. 억울하다. 좀 자제 좀 해주십시오라고 예. 호소를 하는 게 맞았겠죠. 예. 근데 지금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겨났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예. 반복인데 예. 야당 대표를 상대로 예. 3년씩 수사를 해놓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또 지금 와서 또 뭐 정자동 사건을 또 한다는 거 예. 아닙니까? 또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진짜.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런 불신을 가져온 원인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반성을 시작해야겠죠. 그렇죠. 내가 왜 당연히 검찰총장 하는 동안에 예. 새가슴처럼 예. 김건희 여사 한 명 불러 조사를 못 해가지고 예. 아래 검사들이 인사보복이나 받게 그러니까요. 이런 어려운 사태를 초래했나? 맞습니다. 내가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나? 예. 이걸 먼저 고민했어야 그렇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또 하나 형사부 검사들이 지금 예. 형사부 기능이 형해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검사들을 다 빼서 특수부로 빼내고 직접 수사부로 다 빼내니까 형사부 검사 수가 저 근무할 때보다 예. 제가 부장일 때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서민들 사건이 1년, 2년 가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처리가 안 겁니다.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성이 그냥 그렇게 무지 높은 상황인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반성을 하나도 안 하고 왜 우리 검사들한테 핍박을 가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저것은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이란 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수사는 다 끝난 거잖아요. 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무슨 방탄입니까? 아니 예. 검찰이 하는 건 이제 공판 유지만 하는 건데 예. 그걸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이재명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복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 그 문제가 되는 탄핵 사유도 이재명 대표 전혀 관계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검찰총장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검찰총장이 정치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보다도 이 정치적인 술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부터 반성을 하겠습니다. 아니, 반성 안 하셔도 됩니다. 검찰총장의 이런 태도는 정말 정치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달 남은 검찰총장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 예. 검찰총장은 예. 지금까지 검찰을 저렇게 운영한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죠. 책임을 지고 그럼요. 국민 앞에 석고 예. 대제를 하고 예. 사표를 내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이런 지탄을 받게 만들고 이런 불신을 만들게 받게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반성합니다 하고 나가야 맞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 연임 도전을 말씀을 하셨어요. 들으셨죠, 같이? 예.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출마 선언문이랄까요? 예. 이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굉장히 오늘 좀 분주했기 때문에 예. 상세하게는 다는 못 들었는데 예. 굉장히 그 좀 미래지향적인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예. 민주당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이런 그 거시적인 예, 방향을 맞습니다. 잘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는 예. 당 대표 출마 회견문이 아니라 대통령 대선 출마 맞아요. 그런 회견문이라고 얘기 있었습니다. 얘기를 할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잘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언하신 것도 눈에 띄지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서 비판 입장을 하나도 얘기 안 하셨어요. 예. 저는 그게 도리어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쟁의 요소로 당 대표 선거나 본인이 연임하는 것, 도전하는 걸 사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이고 준비된 지도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태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임 문제에 대해서 요즘 그렇게 뭐 민주당 내에서는 말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박 의원님도 예.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시국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 이 난국을 헤쳐갈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 뭐 능력 유무를 떠나서도 예. 당의 주인은 당원들 아닙니까? 당원들이죠. 당원들의 당원들이죠. 81% 어떨 때는 84%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지지율이. 연임을 희망을 하는데 예, 그걸 어떻게 끌 것이며 그러니까요. 국민적인 그 지지도 선호도에 있어서도 예. 뭐 40 몇 %의 그 선호도를 얻을 정도로 뭐 제일 앞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또 그런 현상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당대표 출마를 이재명 대표도 하셨지만 세종시에서 어젠가 김두관 전 의원도 이제 예. 대표 출마를 했는데 그냥 이 발언 내용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재명 일국 체제가 당을 위협한다며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해야 된다. 1인 정당화를 막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뭐 의원님에 대해 김두관 의원에서 평가라는 게 아니고요. 예. 요 말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리는 예, 겁니다. 예. 아 제가 김두관 의원님을 참 잘 좋아하는 아시죠? 분이라 예, 그러니까요. 비판을 좀 하는 걸 삼가해야 할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예. 어쨌든 예. 그 뭐 큰 취지에 있어서 보면 그 아무도 출마를 안 해가지고 예. 단독 후보가 나오고 어떤 선거 자체가 없어지는 그렇죠. 상황 그거 자체는 이런 것을 이제 막자는 취지에서 예.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그 말씀도 예. 뭐 존중받을 예. 뭐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대신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일국 체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1인 정당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혼자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회도 있고 당원들의 의견도 듣고 이래서 하는 거 아닐까요? 예, 운영은? 좀 그러면은 느끼는 게 당원들이 가끔 민주당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있을 때는 그 당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 뭐 정청래, 그다음에 또 박찬대, 이재명 세 가장 인기 있는 대표급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뭐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항의 문자도 많이 보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당원들을 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원들이 그분들을 저는 뭐 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좀 당심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특정인을 위한 이런 정치의 결과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문회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해봐야겠는데 최상병 일주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문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제 입법 청문회죠, 결국은 열리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청문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증인들도 그래서 출석 의무가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청문회입니까? 국회법에 모든 안건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데 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좀 저분들은 국어 공부를 안 했나 봅니다. 불법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법에 처벌한다고 나와 있는데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들도 좀 그렇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거죠. 그 많은 분들을 범죄자로 전과자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좀 뭐 잠시 콩깍지가 씌워서 그런 것이긴 하겠지만 글을 잘 해독을 못하는 분들 선동에 증인들이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증인들이 만약 출석을 안 하면 법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유념해 달라고. 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출석 안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몇 번 요청했는데도 안 나오게 되면.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뭐 최은순 씨 포함해서 39명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여기 보면 뭐 최재형 목사도 들어 있고 여러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서 지난번 이제 최수근 해병 입법 청문회 특검 입법 청문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아까 말씀하신 그 사안도 박 의원님이 처음으로 제시해서 세상에 알리게 됐고 또 신범철 전 차관이 회수라는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뭐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고 이래서 새로운 사실도 많이 밝혀지게 됐거든요. 그럼 이번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된 청문회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뭐 그런 상황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거죠. 뭐 질의하는 예, 문제라든지 예. 아니면 제보를 받는다든지 예. 아니면 뭐 자세히 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밝혀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대통령 탄핵이라는 주제가 예. 아무리 인기 없는 대통령이지만 예. 매우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그 청문회 과정에서 진상을 확인하는 노력 예. 이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만은 또 하나는 예. 그 뭐 인기가 없다고 탄핵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정치적인 이유로만 탄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예. 것은 예. 위법 행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법적 시각에서 예. 그런 문제점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정확히 짚어내는 이런 노력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틀 하는 걸로 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더 이상 예. 안 한다고는 안 했으니까 예, 그러긴 예, 하는데 예, 예. 그래도 이틀간에 끝낸다는 가능하면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증인들이 출석을 안 하거나 이래 가지고 만약에 이제 필요한 증인들을 신문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잡고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왜냐면 저 이제 제 그냥 생각인데요. 국회에서 입법청문회 하면 지난번 최수근 해병 관련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 때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때 막 스타가 되신 거예요. 박 의원님도 그 얘기 하셔가지고 예. 그게 또 계기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막 취재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됐고 그러다 보면 여론도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탄핵이라는 게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선뜻 지금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민주당도 사실은 탄핵이란 말을 제가 볼 땐 지금 민주당보다는요 국민의힘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탄핵이란 단어를.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하나 폭발적인 게 나오게 되면 이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입법청문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좀 스스로 바뀌어서 예, 예. 탄핵 얘기가 안 나오는 나오고, 세상이 됐으면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바뀐다고 한다면 예, 예. 방법은 없겠지만은 뭐, 조금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정치를 잘해주기를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망을 해봅니다. 네. 그럼 민주당은 앞으로 그러면 이 최수근 해병 특검법 이제 왜냐하면 이게 재의결을 해야 될 때는 언제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 그 당 대표 선거와 좀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정상 예.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순직 일주기가 예, 7월 예. 19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빨리 할 필요성은 있는데 예. 어차피 다 그 국힘 의원님들이 저 뭐 부표를 찍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죠. 신속히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예. 또 뭔가 국힘 의원님들이 좀 양심을 갖고 임할 수 있는 네. 그런 소신껏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시기와 방법을 찾는 것 예. 이것들도 하나의 뭐 좀 고민할 거리가 아닌가 그 생각은 해봅니다. 박 의원님도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재 최수근 해병 순직 사망 사건 특검법이 위헌이다 그럽니다. 동의하십니까? 위헌 아닙니다. 왜 근데 위헌이 왜 없어요? 아니냐면은 그 야당이 추천하는 것 때문에 위헌이라고 예, 예, 하는데 예.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법 많았습니다. 많았죠. 그리고 또 수사 중에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수사 중에 한 특검이 것도 도입된 것도 많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딱 이번에 핑계거리 잡은 것이 예, 예. 그 뭐 자동 임명 조항. 예, 맞습니다. 대통령이 나이가 안 기간 할 안에 경우에. 응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되게끔 예, 하는 나이가 많은 분이 연장자가. 이거 해놨는데 그건 배경이 있습니다. 예, 예. 방통위법 예, 보면은 방통위법. 방통위원이 5명이고 그렇죠. 5명이 합의적으로 운영하는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2명으로만 운영하게 하려고 있죠. 예.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을 안 임명을 하는 안 겁니다. 했죠. 예, 근데 맞습니다. 법에 의하면 한 달 안에 임명하라고 돼 돼 있는데 있습니다. 그걸 안 지킨 안 겁니다. 지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 그 법처럼 안 지키는 것처럼 이것도 안 지킬 가능성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조항을 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건 왜 저런 그 입법이 나왔을까? 음. 그거부터 좀 한번 되돌아보고 음.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이 어렵게 통과가 되더라도 제2기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 안 하는 상황, 예. 그 상황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항이 들어갔는데 그걸 위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 이 원인이 됐던 방통위법 예. 그것에 따른 방통위원 임명 그 거부 사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방기해 버렸던 거 음. 그것도 저는 법을 방통위법을 어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그것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들어가야 분명히 된다. 들어간다. 이건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예. 위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사유에 해당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예. 제발 법을 좀 잘 지켜주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본인은 법을 잘 안 지키시면서 위법이다, 뭐 이게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피해 나가시려고 하잖아요. 예. 이런 태도가 법조인으로서 태도는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 예, 어떻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진짜. 남에게 하는 예. 과거 저 적폐 예, 수사, 예. 박근혜 정부 때 예, 적폐 예. 수사와 예. 지금의 야당 대표를 상대로 수사하는 것에 예. 100분의 1만 했으면 자기 편을 향해서 예. 수사를 하는데 썼으면 제가 좋겠다. 기분이 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의원님. 시간이 예, 예. 5분 정도 남았는데 예. 이제 의원님 개인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예. 어떻게 해서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국회? 그러니까 예. 4년 전에 예. 예. 좀 출마를 권유하는 분이 있었고, 아, 있었군요. 예. 그다음에 또 그 변호사 시절에 예. 2년 전에 대선 캠프가 꾸려졌을 예. 때 예. 뭐 좀 정치를 권유하는 분도 아, 그랬었군요. 3년 전에도 계시긴 했는데 네. 제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못 오겠다고 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실패하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봤고, 예. 그리고 검찰이 있을 때 예. 공적 마인드가 없어서 예. 인간미가 없어서 어떤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그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이 모습, 이게 대한민국 그 미래 그 불행한 모습이 눈에 너무 선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준비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 대선이 끝나던 2022년 예. 6월 중순부터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기 그러셨군요. 시작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의 사건의 피의자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또 소환을 여러 번 당해서 막 정말 모멸적인 그런, 왜냐하면 검사도 하셨고 변호인도 하셨으니까 정말 한 사람이 재판을 감당해낸다는 게 엄청나게 큰 부담일 텐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거의 4개 5개의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당무를 수행하면서 하고 있어요. 예. 그 인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거 재판을 받는 분이나 피고인들을 많이 보셨을 거니까 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재명 대표를 보면? 안쓰럽다는 생각과 예. 대단하다는 생각, 예. 두 가지가 다 많이 드는 것 있습니까?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그게 정말 극복이 힘든 지금 고통을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평온한 맞아요. 모습을 드러내려고 네, 노력하고 네, 네. 또 당무를 또 뭐 정치적인 일들을 또 하잖아요. 그 서민들 그 정서에 네, 맞게 네. 당원들의 정서에 맞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늘 살피는 모습을 보면 네. 참 대단하긴 하다라는 네, 생각을 네, 네. 그렇게 갖게 그러니까 됩니다. 보통 일반인 같으면 안 하고 말지 내가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본인이 만약 대선 후보가 아니고 정치를 계속 안 한다고 하면 또 어찌 보면 이게 없었을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그걸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나가는 모습은 일반인들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도 참 그 남 걱정을 또 많이 하시더군요. 예, 예를 맞아요. 들어 그 뭐 재판 과정, 예, 예, 수사 과정에서도 네, 예, 예. 조금 그저 직위가 낮은 공무원들의 불편, 그분들, 맞아요. 늦게까지 조사하고 뭐 이런 거. 이것을 좀 늘 미안해하고 예, 또 변호사, 예, 예. 저 같은 변호사를 예, 예. 중요한 사건이니까 연휴 때 보자고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근데 있죠. 연휴 때 부르면 싫어한다고 또 사건 전날 그냥 뒤늦게 불러서 또 상의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약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체질화가 돼 있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번 또 총선 끝나고서도 예. 그 당선자들을 만나면서도 예, 저희들에 대한 축하 얘기보다 예, 예. 험지에서 싸우다가 떨어진 맞아요. 분들에 예, 대한 낙선하신 안타까움이나 분들. 예, 미안함, 맞아요. 예. 어떻게 그런 그분들을 얘기 나중에 하셨죠. 좀 지원해 줘야 할 것인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거 보면 조금 그런 약자 중심의 그 사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체질화가 돼 있구나, 체질화 있는 이 분이다. 생각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어차피 검찰 개혁은 또 해야 되잖아요. 정권을 잡고 있진 않지만, 그리고 검찰에 무도한 어떤 이런 정치 개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입법 활동을 통해서 막아야 될 텐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떤 법안 발의라든지 아니면 관심 갖고 계시는 법안이 있습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예, 예. 제가 조미로운 법안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예. 법안입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예.
대신 그 권한을 경찰이 다 가져가되 예. 경찰도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백을 검찰이 메꾸고 그리고 인권 침해를 했을 때 예. 검찰이 감독관 기능을 수행하도록 옛날 같으면 수사주의권, 지금 같으면 보안 수사권이라고 얘기하는 예. 이 부분을 이제 권한을 줘서 예. 직접 수사는 못하게 만들고 예. 그러니까 칼을 빼앗고 펜대만 주는 이 방법을 저는 이제 구상하는 법안을 만들어 놨는데 아, 그러셨군요. 직접 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생각 의원들과 딱 일치가 하는데 예. 검사들이 싫어할 것이고 그렇죠. 인권 그 감독 기능을 주는 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님들 다수가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 법안이 예. 검찰로부터도 예. 민주당으로부터도 예. 좀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지금 많은 상황 때문에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어쨌든 오늘 검찰 개혁 검찰 개혁 TF에서 예. 민주당에서 그걸 이제 그 어떤 안을 예. 제시를 했으니까 아, 제 그렇군요. 법안과의 차이를 한번 보면서 한번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네. 그 지도부에 한번 건의도 좀 해보고 예. 의원님들과 좀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예.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더 보완하면 안 될까? 검찰의 개혁은 좋지만 국민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그렇죠. 방법은 없을까? 이 방법들을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그건 뭐 네. 나중에 상황을 한번 봐가면서 네.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의원님이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논의 과정에서 뭐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검찰 예. 개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 특히 검찰의 이 독점적 기소권을 어떻게든지 좀 예. 분산을 시키든 아니면 좀 다른 곳에 나눠주든 이렇게 해서 예.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또 다른 일정도 있으시니까. 예. 근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회의 중간에 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으면서 이 의원님이 쏘아올린 그 자그마한 공 하나가 결국 일파만파 커져서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활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 정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이모 씨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사실관계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의원님의 활약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거부란 말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의원님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고 정말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에 있었던 분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의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하고